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즉시 추가됩니다. 100만 원 내야 할 세금이 12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은 24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이 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결혼세액공제, 예체능 학원비 공제, 노란 우산 공제 한도 확대, 이것들을 모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나라에 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에서 돌려주겠다고 기다리는 돈인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실수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년 이런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고 일정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마감은 5월 31일인데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인 6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마감은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분들은 6월 30일까지 시간이 더 있습니다. 본인이 성실 신고 대상인지는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6월 1일까지라고 하면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6월 1일 자정이 넘는 순간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즉시 붙습니다. 하루 차이가 큰돈 차이입니다.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인가?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마쳤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처럼 분리과세 대상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 운영, 강의, 번역, 글쓰기 등으로 돈을 받은 분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분도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를 당한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작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박씨, 올해 63살, 퇴직 후 지인 소개로 강의를 몇 번 나갔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씩 1년에 15번 나갔으니 총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사료를 줄 때 3.3%를 뗐으니 세금은 이미 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가 7월에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산세까지 더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박씨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산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6월 1일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즉시 붙습니다. 국세청이 의도적인 소득 은닉이라고 판단하면 이 가산세는 40%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날부터 매일 미납세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이것이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보다 높습니다.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으면 시간이 갈수록 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는 아예 없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만 발생하고 나중에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돈이 없다고 신고까지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신고는 먼저, 납부는 나중에.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잠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모두 채움 신고와 정기 신고, 이 두 가지입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여러분의 소득 자료를 미리 계산해서 신고서, 초안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검토하고 맞으면 제출만 하면 됩니다.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단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영세 사업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스마트폰이라면 손택스 앱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하나하나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매출과 지출이 많은 사업자,
여러 소득이 섞여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은 이 방식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경비율 방식에만 의존하면 실제로 쓴 경비보다 훨씬 적은 경비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노트북, 통신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직접 증빙으로 제출해야만 제대로 된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수백만 원 더 내게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국세청 세무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126번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새로 생기거나 확대된 절세 항목들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신고하느냐 모르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됩니다.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 혼인관계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입니다. 만 9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태권도, 피아노, 미술, 수영, 발레 같은 예체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올해부터 15%의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원래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자녀 한 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습니다.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내가 이미 낸 학원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없을 때 기본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 명이면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연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본 250만 원에서 자녀 한 명이면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수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만으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신고할 때 자녀 정보를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입력하세요. 네 번째, 연금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이건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알지만 챙기지 않으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다시 말해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면 13.2%를 공제받습니다. 900만 원 전액을 납입하셨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겁니다.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요. 연금저축은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분들은 IRP 가입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라는 안전망이 있지만 사업자분들은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셨다면 납입증명서를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신고 시 첨부하세요. 다섯 번째, 노란 우상 공제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공제입니다. 작년까지는 최대 소득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신고부터는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면 4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0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올해부터 한도가 100만 원 올랐습니다.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노란 우상 공제는 세금을 내기 전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가입 신청은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내년 신고를 위해 지금부터 가입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올해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 매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독자 후원금이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수입이 있다면 이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누락 시 미제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소득 증빙은 원천징 수영수 중이 기본입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직접 지급처에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이라면 경비증빙이 핵심입니다. 사무실이나 작업공간, 임차료의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급여대장과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도 챙기세요. 업무용 노트북이나 장비 구입 영수증, 통신비와 인터넷비 납부 내역, 접대비나 회의비 카드 영수증과 참석자 명단, 업무 관련 도서나 교육 수강료까지 모두 모아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하셨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나중에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특화 서류도 잊으면 안 됩니다. 결혼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학원의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공제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에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노란우산 공제를 받으려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으셨으면 이제 실제 신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면 손택스 앱, 컴퓨터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로그인한 뒤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보내준 안내문에 본인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는 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조회된 소득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2026년 신설 항목들을 수동으로 추가 입력하세요. 결혼세액 공제, 예체능 학원비, 연금계좌 공제, 노란우산 공제, 이 항목들을 빠뜨리지 마세요. 최종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누른 뒤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위택스 주소는 WETAX, KR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혹시 기한을 이미 놓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면 30% 감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면 20% 감면입니다. 6개월을 넘어가면 감면 없이 가산세 100%가 부과됩니다.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실무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전자 시스템은 보통 7월 초에 개설됩니다. 그런데 1개월 내 50% 감면을 받으려면 7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시스템 개설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월 1일 직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 서류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분납제도도 기억해 두세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별도 승인 없이 2개월 이내,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눠내면 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는 가산세가 아니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하루 0.025%로 계산됩니다. 세금이 크더라도 자금 흐름을 관리하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서에 적어두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로부터 약 4주 이내에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환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챙기시면 좋은 제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사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를 꼭 챙기세요.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갔고 연간 공제 한도도 2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부금을 내신 분들도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두시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해당 단체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즉시 추가됩니다. 두 번째, 2026년 신설 공제 항목들을 챙기세요. 결혼세액 공제, 예체능 학원비 공제, 자녀수 연동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 공제, 노란 우산 공제. 이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먼저 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행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하나,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신고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둘, 소득 증빙 자료를 모으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매출 증빙, 경비 영수증 등을 한 폴더에 정리해 두세요. 셋, 2026년 신설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024년 이후 결혼하셨나요? 만 9세 미만 자녀가 예체능 학원에 다니나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고 계신가요? 넷, 6월 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세금을 낼 돈이 준비가 안 됐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기한 내에 마치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격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시행세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 재산 상황, 가족 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과 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은 반드시 국세청 또는 공인된 세무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